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네, 오늘도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저희 멤버분들이 보낸 사연을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월 13일에 올라온 댓글인데요. 시리님이라는 분의 댓글입니다. 세실님 팬으로 들어왔는데 방송 너무 알차요. 꾸준히 들을 팟캐스트가 늘어서 기뻐요. 어떻게 캡 선생님은 인용하는 작가분 이름을 척척 다 외우실 수 있는 건가요? 흐흐흐. 목소리만 들어도 귀엽고 러블리한 나혜님과 여흑씨 좋은 질문과 인사이트 나눠주시는 세실 세 분의 합덕에 방송 더더 잘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건의사항은 전체적인 음량이 약간 작습니다. 주로 운전할 때 듣는데 청취 중에 전화가 오거나 블루투스가 꺼지기라도 하면 음량 폭행.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가 편집하는데 이거 보고 그 뒤 거는 다 올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아직까지도 음량 폭행당하고 계시면 한번 댓글을 다시 남겨주십시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이 댓글 보자마자 제가 아는 지인분인 것 같은데 너무 귀한 피드백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너 팟캐스트 해? 들을게 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는 분은 많이 없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저도 방금 의견 너무 좋아서 하나만 첨언하자면, 네. 그러니까 좋은 말은 하기 쉽잖아요. 재밌게 들었어, 잘 들었어. 근데 약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말을 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3월 15일에 올라온 건데요. 나아지는 중이라고는 닉네임이시고 맞죠? 맞아요. 책을 읽고 나면 이 책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독서 모임은 어려워하는 대문자 아이에게 너무 좋은 콘텐츠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할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분 댓글 보면서 나도 선플에 달을 때 이렇게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적합한 표현들. 그래서 독서 모임은 어려워하는 대문자 아이에게 너무 좋은 콘텐츠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가 나아갈 방향과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까지 알 수 있었던 피드백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책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독서 모임에 나오는 분들 중 대다수는 책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책에 익숙해지고 싶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도 책과 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첫 독서를 돕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갖고 오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가 먼저 소개해 볼까요? 네. 저도 이거 좀 많이 고민했어요. 첫 독서가 뭐가 좋을까? 맞아, 고민 많이 됐어. 근데 저는 어땠는지를 먼저 생각해 봤는데, 저도 책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다가 20대 한 초중반에 영어 통번역을 준비하면서 영어 원서를 읽어야만 했어요. 근데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때 제가 책에 익숙해졌던 1 요인은 재미. 그저 재미. 그리고 가장 그때 기억에 남는 책은 그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였는데 그 당시에 엄청 핫했죠. 재밌었죠. 저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참 중요하구나. 근데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는 현재 시점에선 전 그때만큼의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좀 퍼져서.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 중에 좀 재밌게 쓰는 작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현재 두 분이 가장 좀 재밌게 쓰는 것 같아요. 한 분은 그 달까지 가자를 쓴 장유진 작가. 잘 쓰시죠. 너무 재밌게 쓰시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오늘 소개해드릴 김원비 작가예요. 네, 김원비 작가도 너무 재밌게 쓰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원비 작가 책은 다 재밌는데 저한테 베스트는 전국 축제 자랑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그 남편이랑 같이 썼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 축제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에 대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도 재밌는데 이분이 워낙 글을 맛있게 쓰셔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적어왔습니다. 먼저 그 전남 나주의 영산포 홍어축제 이거에 대해 쓴 내용인데요. 이렇게 쓰셨거든요. 홍어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멋대가리 없는 첫 문장을 덜컥 써버릴 정도로 언젠가 김원비가 그날의 첫 홍어 한 점을 입에 넣고 홍복해 라고 외친 이후 우린 삭힌 정도, 삼합 여부, 원산지에 관계없이 홍어 앞에서라면 늘 행복이 겨워 홍복해를 연발했다. 전 이거를 읽고 저도 이제 홍복해를 가끔씩 해거든요. 홍복하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재밌었어요. 와일드 앤 로컬 푸드 축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김원비만 참가할 그 행사는 1시간 뒤에 열릴 와일드 푸드 파이터 선발대회였다. 지역 축제 행사명에서 좀채 보기 힘든 파이터란 단어는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말만 그렇지 그냥 먹기 대회니까. 그럼 뭘 먹느냐가 문제인데 이 글의 첫 문장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자. 눈치 빠르신 분들이면 저 메뚜기가 1차 예선의 음식이라는 점까지 간파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대회는 와일드 푸드란 거친 이름으로 포장된 이색 음식, 실은 괴 음식 먹기 챔피언을 뽑는 대회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다양한 축제가 있구나. 또 너무 재밌었고 글 자체를 너무 재밌게 쓰시니까 맞아. 저가 진짜 원래 책 읽으면서 잘 안 웃거든요. 근데 이 책은 한 5페이지마다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강추 드리는 책입니다. 왠지 책장 넘기기 전에 노래 한번 부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빠빠빠빠빠빠. 저 근데 이 책을 캡 선생님이 그 한 2년 전에도 추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너무 재밌다고 오프라인 독서 모임에서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근데 안 읽으셨죠? 네. 아니 다음에 이 책으로 우리 얘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면 진짜 웃기시거든요 이분이. 맞아요. 저는 안 읽어봐서 읽어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진짜 대단한 게 이분이 그 전업 작가가 아니라 직장인이시거든요. 요거는 이제 필명이고 그래서 그렇게 필명으로 작가 생활 하시면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뭔가 자기만의 그렇게 짜릿한 뭔가도 느끼시는 것 같았어.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롭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게 뭔가 작가적 전형성이 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작가의 어떤 어투라든지 글투가 좀 덜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까지 현실적으로 써버린다고 하는 지점 때문에도 더 웃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글이라면 응당 이래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써둔다고? 약간 멋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글 쓸 때 되게 참고하게 되는 문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처럼 쓴다가 아니라 이분은 본인의 목소리처럼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제 목소리처럼 쓰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제 지인들이 너 목소리가 들려라고 하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김원비 작가 책이 재미 면에서도 너무 좋고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이란 이래야만 해라는 고정관념을 깰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책을 쓴다면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책을 써라고 생각하겠지만 김원비 작가 같은 분들의 책을 읽으면 이렇게도 써도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첫 책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재밌겠다. 꼭 읽어볼게요. 다음에 우리 이 책으로도 얘기해봐요. 좋아요. 그러면 다양한 웃긴 얘기가 많이 오가지 않을까. 맞아요. 각자의 축제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나인님은 저는 이 책을 고를 때 이제 한 달에 한 권을 읽기가 목표인 분들을 위해 어떤 책이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찾아봤는데 좀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권을 읽겠다 할 때 좀 유명한 책을 많이 읽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유명한 책들은 또 열어보면 되게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한 번에 이걸 다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게 좀 한 문장 한 단어가 이렇게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퍼지는 책으로 가져왔는데 책 이름 제목은 이제 김이나 작사가의 보통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한 문장 한 단어 이렇게 딱딱 끊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챕터씩 읽어도 좋고 생각날 때 하나씩 읽어도 좋고 네 그래서 너무 저는 이 작사가 김이나님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서 좀 가끔 약간 감명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김이나 작사가님답게 감정을 좀 섬세하게 이제 책에 풀어내셨고 그 지금도 라디오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라디오 나왔던 얘기들이 좀 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가 이렇게까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된 책이라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분을 통해서 책을 읽게 된 분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뭔가 독서 모임에서 저도 한 번 그런 분을 뵀던 것 같은데 그 글을 쓰는 분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의 가사를 쓰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문턱이 되게 낮은 형태의 텍스트를 쓰시는 분인데 거기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그분의 책까지 읽게 되고 그래서 저는 김이나 작사가 가사 중에 저는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그 사인에서 수미가빠 메이데이 따따따따따 그게 저걸 쓸 수 있구나 저렇게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되게 좋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여기 진짜 정말 글을 너무 잘 쓰시는데 제가 인용을 몇 개를 하자면 좀 긴데 또 F답게 사랑에 좀 끌렸어요. 그래서 좋아요. 네, 사랑하기에 좋은 사람은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나의 가장 성숙하고 괜찮은 모습이 나오는 사람이다. 나는 어차피 누구에게도 완벽하거나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다. 대상과 상황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을 끊임없이 비춰주는 사람의 혹여 이런 사람이 그래도 나를 발전시켜 주겠지라는 마음에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만 발견되는 나의 고유한 아름다움, 훌륭함이라는 건 분명 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모습을 볼수록 나 역시도 스스로를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런 관계에서는 마르지 않는 시너지가 샘솟는다. 지나친 미화에만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당신 곁에 수많은 거울들을 떠올려보라. 어떤 거울 앞에서 나는 가장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라는 글이 있었는데 저는 이 거울이라는 걸로 표현한 게 너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 표현이 좋네요. 전 그거에 좀 꽂혔는데 지나친 미화는 또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또 아름다움을 또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고유함을 잃지 않은 나의 베스트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사람과 어울려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은 지는 좀 됐는데 이걸 읽고 난 뒤부터 내가 누구랑 있을 때 내 모습이 만족스러울까를 되게 생각해보게 됐어요. 누구를 만나고 나면 내가 되게 부족한 사람 같고 못난 사람 같고 그 사람이랑 있을 때 했던 행동들이 못나 보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좀 깊이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좀 비슷한 일화로 저 되게 좋아하는 그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영국에 두 명의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거든요. 한 명이 이제 디스레일리라는 사람이고 한 명이 이제 글래스퍼라는 사람인데 어떤 여성분이 이 두 사람과 연달아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글래스퍼라는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는 세상에서 글래스퍼라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구나 라고 느꼈대요. 근데 디스레일리라는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똑똑한 여성이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구나. 누군가는 자기가 가장 빛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상대를 가장 빛나게 해줄 사람이 있는데 결국 사람들은 누구한테 끌릴까? 그럼 명확하게 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런 게 정말 그 공력이고 내공이고 하구나. 진짜. 네, 나이님이 말씀하신 게 딱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거 약간 좀 깨는 말일 수 있는데 그 요즘에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나는 솔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저거 보면서 저건 진짜 너무 훌륭하다. 저건 진짜 아니지 않나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하는 말이 뭔가
어떤 특정 행동이 되게 꼴사 나오면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대.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수많은 거울 이 단어를 보면서 또 맞아요. 아름다운 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세실님은 어떤 책을 가져오셨나요? 그 이제 첫 독서를 돕는 책이라고 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공은 국어 교육이긴 하는데 언제부터 내가 책을 되게 재밌게 본격적으로 읽었을까 고민하면서 저도 캡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그 책이라는 것을 즐겁게 읽기 시작한 때의 지점으로 돌아가서 골라봤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책을 즐겁게 읽기 시작할 수 있었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엄지혜 작가님의 태도의 말들이라는 책이고요. 이 태도의 말들이라는 책은 뭔가 제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을 때 그때부터 제가 혼자 여행을 되게 자주 다녔는데 그때 제주 여행 가면서 들고 갔던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 덕분에 좀 책을 책으로 만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나혜님도 한 번씩 그 부끄럽긴 하지만 세실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세요? 라는 네.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는데 저의 태도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책이라고 해도 무방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또 특별한 이유가 저의 인생 첫 독서 모임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책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책은 그 예스24라는 인터넷 서점 있죠. 거기 네. 웹진 채널 예스와 팟캐스트 책이라웃을 만든 엄지의 에디터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책보다 사람이 더 좋다고 말하는 이 에디터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구절, 말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 그 경험담을 이제 실어놓은 아주 얇은 책인데요. 왼쪽에는 짧은 울림이 있는 글 또는 말이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이제 이 말과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소한 게 되게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되게 사소한 것이 언제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소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메일 한 통, 그리고 문자 메시지 한 줄, 그리고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거, 고마움 잘 표현하는 거, 칭찬하는 거, 쉽게 판단하지 않는 거. 그리고 아무튼 너무 사소하고 너무 시시해서 이제 금방 지나쳐버릴 수 있는 이런 태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가꿀 수 있을까? 내가 근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말들을 엮어놨어.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인데요. 진짜 좋아요. 되게 얇은 책인데도 제가 택을 정말 많이 붙였고 반성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어쩌면 뭐랄까 좋은 태도가 있는 사람들과 이 책으로 대화하면은 독서 모임이라는 거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독서 모임을 했는데 그 경험이 참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독서 모임 이후에도 제가 이제 엄지혜 작가님의 북토크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처음으로 북토크에서 했던 제 인생 첫 그 북토크 질문이 어떻게 하면 작가님처럼 사람들의 아름다운 거를 건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되게 나도 부럽다, 동경한다, 닮고 싶다. 근데 그때 이제 작가님이 했던 말이 글쓰기에 대한 질문이네요. 댓글부터 써보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그때부터 이제 책이 되게 입체적으로 다가오면서 정말 재밌어진 그리고 독서 모임까지 하게 해준 그런 고마운 책이라서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쵸. 어떤 책들은 움직이게 만드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실님이 말한 책은 세실님을 움직이게 만든 책. 맞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그 디스레일리와 글래드스톤의 여성과의 만났을 때 한 분을 만났을 때는 내가
저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한 번 보면 근데 제가 이름은 잠깐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래스퍼가 아니라 글래드스톤. 네. 아침이라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제가 밑줄쳤던 말들이 되게 별말은 아니었는데 그 엄지혜 작가님이 이제 섭외 요청을 하는 메일을 보냈을 때 작가님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게 아마 오은시님이 답장해 주셨던 메일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제게 손 내밀어 주어 고맙습니다. 서두르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런 메일을 이제 오은시님이 답장으로 보내주셨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데 수많은 답장들을 보면서 이 작은 문장 하나가 얼마나 이 사람의 사려 깊은 태도인지 건져내서 이걸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뭐 감사를 좀 나도 잘 해야겠다. 누군가 나한테 제안을 해줄 때는 그 뒷단에는 엄청난 용기와 큰 마음이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고 그냥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하고 있던 친구한테 무난히 잘 지내는지 안녕에 대한 걸 물어보는 그런 말들이나 표현들 뭐 이런 것도 이 책 안에서 엄지혜 작가님 덕분에 다양한 분들의 좋은 태도를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말씀 듣고 감사를 좀 표하자면 두 분한테 갑자기 감사라는 켜가 나와서 갑자기? 순간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나이님한테는 되게 감사한 게 제가 독서 모임 이제 트레바리 시작했을 때 첫 번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엄청 힘이 들어가서 엄청 열심히 하느라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티를 안 내려고 했고 그 저희가 한 7층에 있는 카페였나 거기서 이제 네. 내려오면서 힘들어 보였나 봐요 제가. 그 나인님께서 저한테 용성님 너무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된다고.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부담 갖지 마세요 이랬는데 근데 그게 저는 제가 버텨나갔던 되게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좀 이렇게 말 한마디 조심히 해야겠네요. 아니 근데 나연님이 이렇게 따뜻한 말을 너무 무심하게 잘해. 그러니까 결이 예뻐. 저 최근에 진짜 말 못되게 한다고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결이 진짜 그래요? 예뻐요. 그럼 다행이에요. 그리고 세실님은 되게 진짜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고 어떻게든 저가 필요한 부분과 연결해 주려는 게 늘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예쁘게 말씀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걸 넘어서 왜냐하면 예쁘게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모든 거를 행동이 아니라 말로 때우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이게 뭐 그것도 당연히 그 나름의 좋은 의미가 있겠지만 근데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말로만 그냥 해결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세실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도움을 주겠다는 걸 행동으로 하셔서 아까 말씀 들으면서 내가 또 감사를 표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태도의 말들이 또 우리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 그럼요. 저도 세실님의 그런 말 한마디가 되게 놀랍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종종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세실님 결혼식을 다녀오고 나서 세실님 이제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선가요? 와주신 분들한테 그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카드처럼 이렇게 편지 남기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글도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려 깊게 말할 수 있지라는 비밀은 태도의 말들이었다. 저도 이거 읽어야겠어요. 저도 읽어야겠네요. 저도 네. 사려 깊지 못해서. 아니요. 근데 또 캡 선생님은 말하실 때 진짜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립적인 태도랄까요? 맞아. 저는 그게 진짜 너무 보고 배우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상처 주지 않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진짜 공감하는 게 그 캡 선생님이 저한테 방금 말 이상의 것을 늘 주려고 하는 게 느껴진다라고 했는데 저는 캡 선생님한테 그거 진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나는 뭘 드릴 수 있을지. 왜냐면 그 솔직한 표현은 제가 들어야 될 말일 때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성인이 돼서 대부분 알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건 진짜 아껴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무튼 그 캡 선생님 특유의 그 사려 깊음의 그런 담백한 그런 표현들 아무튼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자화자찬을 여기까지 하고 네. 인생 자화자찬이지. 일희일비 자화자찬. 아무튼 그러면은 오늘 책 잡힌 사이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의 첫 독서를 돕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책은 김원비의 전국 축제자랑 엄지혜의 태도의 말들 김이나의 보통의 언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readingreaders@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어린이날 특집 동심을 찾아주는 책 추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